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국제특수부대 워리어 게임즈에 참가한 다수의 부대원들이 예상치 못한 기상 악화에 휩쓸렸습니다. 현재까지 구조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전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특수부대원들이 절망 속에 갇힌 그 순간 단 하나의 부대만이 망설임 없이 살인적인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벌어진 예측 불가한 사건, 그리고 95세 미군 참전용사가 눈물로 전한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과연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특수부대 네이비 실 팀 6 소속 데니얼 밀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군 생활 중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곳은 히말라야 해발 3,500m, 영하 40도의 설산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버거운 고지대. 가만히 서 있어도 뼛속까지 시린 혹독한 추위.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버텨야 합니다. 국제특수부대 워리어 게임즈. 세계에서 가장 강한 특수부대원들이 모여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곳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 각국의 최정예 병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베이스 캠프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국 특수부대원들은 서로를 탐색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일본군은 최신 GPS 장비와 드론을 사용하여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러시아군은 압도적인 체력과 근력으로 자신들의 우위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군은 대규모 작전과 단결력을 내세우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영국 SAS는 침착하게 움직이며 철저하게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특전사. 과시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경쟁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대화 또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훈련받는 병사들처럼 그저 장비를 점검하고 브리핑을 반복했습니다. 자신감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긴장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부대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저 팀은 왜 저렇게 조용하지요? 과연 이곳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 한국군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평지가 아닙니다. 히말라야 해발 3,500m, 실내 훈련장에서 몇백 킬로미터를 뛰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기술보다 생존 본능이 더 중요합니다. 과연 한국 특전사가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강할까요? 그리고 곧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미션, 고지 침투 작전. 첫 번째 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발 3,700m에 있는 목표 건물을 가장 먼저 점령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모든 팀이 속도와 전술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우리 미군 팀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고산지대용 특수 장비를 착용했고 산소 마스크를 활용했으며 최신 전술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최단 시간 내 목표 지점 도착.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앞으로 나아갔고 우리는 우리 팀이 가장 빠르게 도착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보다 많은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공기가 얇아지면서 대원들이 한 명씩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졌고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특전사는 달랐습니다. GPS 같은 건 사용하지 않았고 산소 마스크 역시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조절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출발부터 도착까지 단 한 번도 페이스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팀들이 급경사에서 힘겹게 오를 때 그들은 지그재그로 길을 만들며 전진했습니다. 다른 팀들이 산소 부족으로 숨을 헐떡일 때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체력을 안배하며 멈춰설 때 그들은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그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처음엔 일부러 속도를 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속도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고도에서도 지치지 않는 체력, 극한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팀이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특전사가 가장 먼저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숨도 차지 않았고 지친 기색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곳이 훈련장에서의 평지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뼈저리게 느끼고 말았습니다. 이 팀 대체 뭐죠? 우리보다 먼저 도착한 것도 모자라 힘든 내색도 없다고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던 팀. 하지만 이제 모든 참가자들이 한국 특전사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워리어 게임즈는 곧 생과 사가 갈리는 전장으로 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최악의 재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굉음이 울렸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설마 눈사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이미 저 멀리 산 능선에서부터 거대한 눈더미가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전원 긴급 대피. 눈사태 발생. 반복한다. 눈사태 발생. 무전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모든 특수부대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눈사태는 빠른 속도로 산을 타고 내려왔고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쪽입니다. 여기로 오세요. 한국 특전사의 대장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팀들이 도망칠 방법을 찾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퇴로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들을 따라 뛰었습니다.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한국 특전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찾으려 애쓰지도 않았고요. 이미 머릿속에 대피 경로를 입력해둔 사람들처럼 그들은 정확한 방향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움직였지만 그들은 이미 생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눈사태를 피해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 영국 SAS, 러시아군, 프랑스 GIGN 모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군과 중국군은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본군과 중국군 일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전 연결에 미군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일본군, 중국군, 응답하라. 일본군, 중국군, 응답하라.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설마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사태에 휩쓸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폭설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태로 구조를 시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폭설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고 온도는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리해서 구조를 시도한다면 구조자가 조난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철수해야 한다. 우리 미군 팀장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구조가 불가능하다. 모든 팀은 즉시 베이스 캠프로 복귀한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팀은 남겠습니다. 한국 특전사의 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미군 팀장이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남아서 실종된 일본군과 중국군을 찾겠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지금 구조를 시도하면 당신들도 위험해집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한 번도 동료를 두고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미군 팀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 우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특수부대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철수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특전사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그들의 차이였습니다. 한국 팀장님,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행동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구조 장비를 챙기고 밧줄을 점검하고 서로의 장비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구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동료들을 구해내겠다는 신념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미군 팀장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득했습니다. 제발 생각을 다시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목숨을 잃으면 아무도 구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 특전사의 대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훈련된 구조대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한국군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 미군 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특수부대는 베이스 캠프로 철수했습니다. 미군, 영국 SAS, 러시아군, 프랑스 GIGN 모두가 안전한 퇴로를 따라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팀, 오직 한국 특전사만이 눈보라 속으로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거친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자국은 금세 눈 속에 파묻혔지만 나는 분명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산을 뒤덮으며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했습니다. 바람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날뛰었고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눈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이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특전사는 이미 구조 작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철수한 다른 부대원들은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반대로 깊은 설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맹렬한 눈보라가 시야를 가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고립된 일본군과 중국군 대원들을 찾기 위해 한국 특전사는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팀은 능선 아래쪽을 탐색했고 다른 한 팀은 계곡 방향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50도에 육박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는다면 구조자는 조난자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협곡을 따라 전진하던 대원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붉은색 천 조각이 눈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눈 속에 푹 파묻혀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군복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즉시 삽이 동원되었습니다. 차가운 눈을 헤쳐내자 얼어붙은 손이 드러났습니다. 일본군 대원이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고 의식은 없었습니다. 그는 눈사태에 휩쓸려 완전히 매몰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 있었고 대원들은 신속하게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방한포를 덮고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위독했습니다. 장비를 이용해 혈류를 자극했지만 오랫동안 저체온 상태에 노출된 탓에 반응이 미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군 대원이었습니다. 그는 바위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으며 몸 곳곳에 부상 흔적이 보였습니다. 특히 다리가 심하게 손상되어 있어 혼자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두 명의 조난자를 안전지대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폭풍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강풍은 눈더미를 쓸어 올리며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무전은 여전히 끊긴 상태였고 구조 요청을 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베이스 캠프와의 거리는 멀었고 조난자들을 이 상태로 장시간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대장은 즉시 팀을 나누었습니다. 일부 대원들은 조난자들과 함께 남아 체온을 유지하며 응급처치를 계속하고 나머지 대원들은 베이스 캠프까지 이동해 구조 요청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폭풍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동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지만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떠나는 대원들은 마지막까지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남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훈련받아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떠나는 대원들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남은 대원들은 조난자들에게 방한포를 덮어주고 체온 유지를 위해 최대한 몸을 밀착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밤이 찾아왔고
온도가 더욱 떨어졌습니다. 텐트도 없는 상태에서 눈보라를 직접 맞으며 버티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장갑을 낀 손끝이 마비되기 시작했고 발가락에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난자들을 감싸 안으며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한 명의 대원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몸을 웅크린 채 간신히 버티고 있었지만 저체온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한국 특전사의 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들지 마십시오. 눈보라 속에서 그들의 의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전기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이동 중입니다. 곧 도착합니다. 구조대가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거셌고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몇 시간은 더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조난자들이 버티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서로를 지켰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온몸을 덮고 있던 눈이 날아가며 살갗을 찢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특전사 대원들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얼어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조난자들을 감쌌습니다. 구조대가 오고 있다는 무전이 잡힌 지 이미 2시간이 넘었지만 폭설과 강풍 때문에 이동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버텨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난당한 일본군과 중국군 대원들은 점점 더 깊은 저체온증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체온을 올리기 위해 방한포를 덮고 몸을 비비며 혈류를 자극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이 둔해졌고 입술이 새파래졌죠. 눈을 감지 마십시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 특전사의 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난자의 눈꺼풀이 서서히 감겨갔습니다. 그 순간 한 대원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지금 눈을 감으면 다시는 깨어날 수 없습니다. 조난자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며 헤드랜턴을 찬 사람들이 실루엣을 드러냈습니다.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형이었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은 직접 로프를 이용해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움직여 조난자들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동상에 걸린 부위는 더 이상 감각이 없었지만 생명을 잃지 않은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신속하게 조난자들을 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군은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조난자들을 먼저 보낸 후 가장 마지막에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구조대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장은 고개를 저으며 마지막까지 조난자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조난자가 무사히 이동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 비로소 한국군은 들것을 들고 마지막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전우를 먼저 챙겼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이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 후 베이스 캠프, 구조된 일본군과 중국군 대원들은 의료 텐트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희박했던 그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이는 한국 특전사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캠프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본군과 중국군 대원들이 누워있는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극심한 피로와 부상의 후유증을 겪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그들을 짓누르는 감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한국군이 당신들을 구조했습니다. 일본군 대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중국군 대원은 눈을 감은 채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당신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순간 두 대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들이 속한 나라들은 과거에 한국을 침략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고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군 대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을 주먹처럼 움켜쥐며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왜 우리를 구한 겁니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전우를 두고 떠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중국군 대원이 눈을 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가 목소리를 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해줬다는 걸 생각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국에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를 적이 아니라 동료 군인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일본군 대원도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갚지 못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는 흐느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특전사 대원들은 아무 말 없이 베이스 캠프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전우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한국군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베이스 캠프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사람이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미군 참전용사 윌리엄 브래드쇼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워리어 게임즈의 공식 초청을 받아 참관을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대회 관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70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장교였습니다. 당시 그는 전투 중 포위된 부대를 구하기 위해 한국군과 함께 싸웠고 그때 한국군이 보여준 희생정신과 전우회를 평생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다시 한번 그때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가슴에 달려있던 훈장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국 특전사의 대장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전쟁에서 함께 싸운 전우들에게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 정신을 이어받은 자들이 여기에 있군요. 원수마저 품을 줄 아는 한국군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의 표본입니다. 그는 마치 70년 전 전장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을 구해주었던 한국군을 떠올리는 듯했습니다. 깊은 감격이 어린 그의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캠프에 있던 모든 특수부대원들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한 명씩 일어나 경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영국군, 러시아군, 일본군, 중국군, 프랑스군이 모든 부대가 한국 특전사를 향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들이 존경을 표한 대상은 이번 대회의 우승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승자는 눈보라 속으로 뛰어든 한국 특전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망설임 없이 동료를 구한 한국 특전사. 그들은 진정한 강함이란 끝까지 동료를 지키는 것임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넘어 같은 군인으로서 조난자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그들의 선택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